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밤새 TV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따려는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취득하도록 도울까 하다가 오늘 조경기능사 시험을 단기에 패스하기 위한 자료를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에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국가 자격 시험이 1년에 4번 정도 치러집니다. 조경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 60점 이상 취득을 해야 됩니다. 필기시험은 6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60점 이상이니까 36문제 이상 맞추셔야 필기시험에 패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업로드하려고 준비한 자료들입니다. 조경기능사 과목을 5개 단원으로 나누어서 각 단원별로 핵심 노트와 모의고사를 각 2회씩 10회에 걸쳐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각 단원별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총 900문제 준비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를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필기시험에서 60점 이상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확신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경기능사 시험 과목을 5개 파트로 나눈 내용입니다. 먼저 파트 1은 조경 일반, 파트 2는 조경 계획과 설계, 파트 3은 조경의 자료, 파트 4는 조경 시공, 파트 5는 조경 관리.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누었고요. 각 단원별로 핵심 내용만 추려서 노트한 자료를 올려드리고 이어서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해설과 함께 사례를 곁들여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라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입니다. 파트 1은 조경 일반과 동서양의 조경 양식입니다. 이번 과목은 시험에서 비중이 약 10%에서 15%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총 60문제 중에서 7, 8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과목에서는 조경의 개념과 필요성, 범위와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서 현대시대의 영국과 미국의 조경 양식을 공부하고 중국과 일본, 한국의 조경 문화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제1장 조경의 개념입니다. 제가 핵심이 되는 내용만 노트를 했는데요. 조경의 발달 과정을 보면 근대 이전에는 주로 왕이나 귀족 계급의 사적인 공간이었다가 근대에 들면서 공적인 개념으로 발전을 하고 조경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미국 조경가 협회입니다. 미국 조경가 협회는 1909년에 창설되었고 조경이란 인간의 이용과 즐거움을 위하여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1975년에는 실용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목표를 두고 자원의 보전과 효율적 관리를 고려하면서 문화적, 과학적, 지식의 응용을 통하여 설계 및 계획, 토지 관리, 자원 및 인공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현대 조경의 선구자로 알려진 옴스테드는 미국의 조경가로서 미국 도시공원의 효시인 센트럴파크를 설계하였고 조경의 학문적 영역을 정립하면서 조경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조경이라는 전문 직업은 자연과 인간에게 봉사하는 분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경제개발로 인해 국토의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자연경관의 보전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조경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 1973년에는 서울대학교와 영남대학교의 조경학과가 최초로 신설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00년에 하버드대학의 조경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경 용어인데요. 서양에서는 정원을 만들다 라는 뜻으로 랜드스케이프 플래닝이라고 표현을 하고 미국에서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경, 일본은 조원, 중국은 원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조경은 넓은 의미의 조경으로 정원을 포함한 5개 공간 전반을 다루는 개념이고 일본이 사용하는 조원은 좁은 의미의 조경으로 정원사가 식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꾸미는 일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원림은 일반적으로 관상의 가치를 가진 공간, 정원의 의미이고 북한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경가의 역할입니다. 조경가는 조경 계획 및 평가를 하고 단지를 계획하고 조경 설계자의 역할을 합니다. 먼저 생태학과 자연과학의 기초에서 토지의 체계적 평가와 용도상의 적합도를 판단하고 토지 이용 배분 계획을 수립해서 휴양시설 등을 개발하고
대지 분석과 종합, 이용자 분석을 통해서 대지 특성에 맞게 자연 요소와 시설물을 배치하는 단지 계획을 세우고 수목 및 조경 재료를 선정하고 원로 포장이나 계단, 휴게 시설 등을 시공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설계하는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유형별 조경의 대상입니다. 조경의 대상은 유형별로 일반 정원과 도시공원, 자연공원,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그리고 기타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 정원은 주택정원, 옥상정원, 실내정원과 주택 내부 앞마당인 중정으로 분류를 하고, 도시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역사 문화공원, 수변공원, 방제공원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그리고 지질공원, 문화유적지 등이 있고,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야영장, 해수욕장, 마리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분류가 되는 것은 학교나 광장, 도로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고대시대 조경입니다. 먼저 조경 양식을 보면 정형식과 자연풍경식, 절충식 정원 양식이 있습니다. 정형식 정원은 주로 서양에서 발달했고 좌우대칭과 땅 가름이 엄격하고 수목이나 시설물들을 규칙적으로 배치하는 양식입니다. 정형식 조경이 나타나는 시기와 지역은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노단 건축식 정원, 프랑스의 평면 기하학식 정원, 스페인의 파티브식, 중정식 정원이 정형식 정원 양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연풍경식 정원은 동양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린 정원 양식입니다. 자연풍경식 정원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양에서 발달했고 18세기에 영국에서도 자연풍경식 정원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절충식 또는 혼합식 정원은 자연풍경식과 정형식을 절충한 조경 양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시대의 조경 양식입니다. 고대시대의 조경은 모두 정형식 정원 양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주택정원과 신전정원, 사자의 정원, 묘지정원이 있고요. 서부 아시아는 수레번과 공중정원, 지구라트, 파라다이스 정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공중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면서 옥상 정원의 시초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에서는 개인적인 주택 정원보다 공공 조경이 발달하였고 최초로 광장의 개념이 등장해서 도시에 아고라라는 공적인 회의 장소가 생겨났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몹시 더운 기후로 인해서 구릉지에 빌라가 발달했는데 대표적으로 라우렌티아나, 토스카나, 아드리아나가 있습니다. 로마의 주택정원 공간 구성은 아트리움, 페리스틸리움, 디스터스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트리움은 손님을 위한 공적 장소, 페리스틸리움은 가족을 위한 사적 장소, 디스터스는 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공간 구성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도 광장이 있었는데 포름이라고 지배 계급을 위한 공간이면서 집회와 휴식의 장소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세시대의 조경입니다. 중세시대의 유럽의 역사를 보면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부터 시작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5세기까지 거의 1000년 동안의 시기입니다. 옛날에 세계사를 배울 때 중세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배웠는데요. 중세시대는 중세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합니다. 중세시대 서양 조경의 주요 특징을 보면 매듭화단이 중세에 시작해서 영국에서 크게 발달했는데 주먹이나 회항목 등을 이용해서 여러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정원을 구획한 기법을 매듭화단이라고 합니다. 중세 전기에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달해서 중세 수도원의 정원인 클라우스트룸, 회랑식 중정이 있습니다. 중세 후기에는 프랑스와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발달해서 폐쇄적 정원에 자급자족적인 성격을 띠며 화려한 화해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슬람의 조경 양식입니다. 시기적으로 중세 7세기부터 근대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란과 스페인, 북을 인도 등이 정원 양식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이란의 조경 양식입니다. 이란은 사막 기후로 인해서 맑은 물과 녹음수를 중시하였고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정원의 진흙이나 벽돌로 높은 울담을 둘렀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사막지대에 위치한 오아시스 정원 도시인 이스파한이 있습니다. 스페인 정원 양식은 기독교와 이슬람 양식이 절충돼서 나타나고 파티오, 중앙정원 중심의 내향적 공간을 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아람브라 궁전과 제네랄리페 이궁이 있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은 그라나다에 있는 성으로 철이 함유된 흙으로 지어서 붉은 성이라고도 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으로 이슬람 문화의 꽃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비례와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고 분수를 배치하였습니다. 제네랄리페 이궁은 왕들의 피서를 위한 운둔처였고 계단 경사지의 계단식 처리와 기하학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굴 인도입니다. 무굴 인도의 정원 양식은 무더운 기후로 인해서 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관계와 목욕, 종교적 행사에 이용했고 이란과 마찬가지로 녹음수를 중시했습니다. 무굴 인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바그와 타즈마할이 있습니다. 바그는 피서형 별장 기능을 하였는데 이탈리아의 빌라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타즈마할은 이슬람 건축의 백미로 일컬어지고 있고 사자한이라는 왕이 왕비 몽타즈마할을 추념하기 위해 만든 묘지 정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장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의 조경 양식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천문학, 물리학, 수학 등 공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발전이 있었던 시기였고요. 이 시기에는 이탈리아의 노단 건축식, 프랑스의 평면 기하학식, 영국의 정형식 정원이 발달했던 시기입니다. 먼저 이탈리아의 조경 양식을 보면 엄격한 고전적인 비례를 준수하였고 수학적 계산에 의한 공간 구성을 하고 이탈리아 지역의 가파른 지형과 기후로 인해서 16세기에는 구릉지와 경사지에 노단 건축식 정원 양식이 발전하고 17세기에는 바로크 양식이라고 대량의 식물을 사용하고 대규모의 토피어리와 다양한 색채를 사용한 조경 양식이 발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바로크 양식으로 이솔라 벨라와 가르조니 장이 있습니다. 이솔라 벨라는 바로크 양식의 대표 작품이고 가르조니 장은 바로크 양식의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조경 양식입니다. 프랑스는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지리적 요충지이면서 지형이 넓고 평탄하면서 온난한 기후에 풍부한 산림 특성으로 인해서 평면 기하학식 조경 기법이 발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조경가로는 앙드레 르 노트르가 있는데 평면 기하학식 정원 양식을 확립하고 정원에 비스타, 통기형성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비스타 기법이란 시선의 자유가 제한되고 일정 지점으로 모이도록 정원을 구성하는 경관 수법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조경 작품으로는 보르비 꽁트와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보르비 꽁트는 최초의 평면 기하학식 정원으로 앙드레 르 노트르가 설계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도 역시 앙드레 르 노트르가 설계한 작품이고 평면 기하학식의 대표작이면서 면적이 300헥타르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정형식 정원입니다. 앙드레 르 노트르가 설계하면서 통경선을 구축했고 바로크 양식이 적용되어서 형태와 색을 통한 강렬함과 역동성이 강조된 정원 양식입니다. 다음은 영국의 정원 양식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영국 정원도 역시 정형식 정원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정방형의 형태로 된 난간으로 둘러싸인 테라스를 설치하고 주택으로부터 곧게 뻗은 주 도로는 사람 4명 정도가 걸을 수 있는 규모이고 매듭 화단이 발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조경 작품으로 멜버른 홀과 레벤스 홀이 있는데 멜버른 홀은 영국적인 성격의 프랑스 디자인 요소가 가미되었고 조지 런던과 최초의 상업식 조경가로 알려진 헨리 와이즈가 르 노트르식으로 개조하였습니다. 레벤스 홀은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았고 토피어리의 집합 정원입니다. 토피어리는 형상수라는 뜻인데 주먹이나 향나무, 회양목 같은 나무를 다듬어서 동물이나 이색적인 모양으로 다듬기를 해서 만든 작품이란 뜻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세기에서 20세기 조경입니다. 19세기에는 공공적 성격의 정원, 즉 공원이 발전한 시기입니다. 배경을 보면 경제 성장과 함께 공중위생과 도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낭만주의적, 미적 관심이 발달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영국은 왕이나 귀족계급의 궁전이나 저택 정원 중심에서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공업도시가 형성되고 시민들을 위한 공적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왕가의 영역을 대중에게 개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공원은 버켄헤드 파크로 1843년 조셉 팩스턴이 설계하였고 공적 유람용과 사적 주택 부지로 이분화되어 구성되었고 시민의 힘으로 설립된 최초의 공원이면서 미국 옴스테드의 센트럴파크 공원 형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19세기의 미국은 도시 거주자들이 지방에 별장을 지으면서 조경도 함께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민 인구가 증가하면서 뉴욕시 중앙부에 344헥타르의 대규모 공원을 축조했습니다. 센트럴파크는 1857년 조성되었고 미국 도시공원의 효시이며 남북으로는 4.1km, 동서로는 830m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옴스테드는 현대 조경의 아버지로 불리며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조경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조경이라는 전문 직업은 자연과 인간에게 봉사하는 분야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20세기 조경 발전사를 보면 영국에서는 하워드가 전원도시론에서 도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 생활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 이론을 주창하였고 미국의 유저지의 레드번 도시계획은 하워드의 전원도시 이론을 계승한 주거지 개발 모델로 자동차의 발달과 이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6장 중국의 조경 양식입니다. 중국 조경의 특징은 사실주의보다 상징주의적 축조가 주를 이루는 사회주의적 자연 풍경식 정원을 조성하였고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인위적으로 암석을 배치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연못을 만들어서 자연미와 인공미를 겸비한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연 경관을 주요소로 삼으나 경관의 조화보다는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은 시대별로 대표적인 정원이 있는데 한나라부터 당, 송, 원, 명, 청나라가 있는데 한나라는 상리번이라는 왕의 사냥터이며 중국 정원 중 가장 오래된 정원이 있고 당나라 시대에는 대표적 이궁인 온천궁이 있는데 당태종 때 건립이 되었고 현종 때에는 양귀비와의 로맨스 장소로 알려진 화천궁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송나라 시대에는 태우석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석가산 수법이 사용된 만세산원이 있고 창랑정은 수저우의 4대 명원 중 하나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다양한 창문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원나라 시대의 사자림은 석가산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중국 수저우의 4대 명원 중 하나입니다. 중국 수저우의 4대 명원으로 송나라의 창랑정, 원나라의 사자림, 명나라의 졸정원과 유원이 있습니다. 명나라 시대의 졸정원은 소주에서 가장 크고 중국 정원 문화의 진수라는 평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가 정원입니다. 송나라 시대에는 이화원이 청대의 대표적이고 원명원이국은 동양 최초 서양식 기법을 도입한 정원이며 승덕 피서 산장은 황제의 여름 피서지였고 환수 산장은 정원의 명인 과유랑이 태우석으로 석가산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장 일본의 조경 양식입니다. 일본 조경의 특징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의 사실적인 표현보다 자연 풍경을 이상화하여 독특한 추경법으로 상징화된 모습을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은 시대별로 조경 양식이 변천해왔는데 정원의 중심에 연못과 섬을 만들고 다리를 연결해 주변을 회유하며 감상하는 수법으로 임천식과 회유 임천식이 초기에 발달했습니다. 이후에는 축산 고산수식, 평정 고산수식, 가정양식, 축경식으로 변천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시대별 주요 조경을 보면 비조 시대에는 백제의 노자공이 국남정의 숭이산과 오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평안 시대에는 귤중강이라는 사람이 작정기라고 일본 최초의 정원 축조에 관한 책에 나왔는데 평안 시대 후기에 유행했던 신전조 건물에 어울리는 정원 기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실정시대에 들어가면서 일본 정원 사상의 황금기 시대라고 하는데 고도의 상징성과 추상성을 가진 고산수 정원이 탄생합니다. 초기에는 식물을 사용한 축산 고산수식 정원이었고 후기에는
초감각적인 경지로 바위와 모래만 사용한 평정 고산 수직 수법으로 변천되었습니다. 도산시대에는 다도를 즐기기 위한 소정원으로 실용적인 면을 중요시한 다정원이 탄생하였고, 강호시대에 들어서는 일본의 특징적인 조경 문화가 반영된 자연 축경식 정원이 탄생합니다. 명치시대에 들어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문화 개방으로 서양풍의 조경 문화가 도입된 히비야 공원이 조성되었고, 일본 특유의 조경 문화가 반영되어 자연 풍경을 그대로 축소시켜 규모가 작은 공간에 기암절벽, 폭포, 연못, 절 등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축경식 정원이 계속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조경 양식입니다. 한국 정원의 사상적 배경을 보면 도교와 은일사상, 신선사상, 풍수지리사상, 음양오행설과 유교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대시대입니다. 고구려는 장수왕 때 건설된 안압궁이 고구려 도성 유적으로 평양에 남아있고, 백제시대는 임유각과 국남지, 석연지가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임유각은 백제 동성왕 때 경관을 조망하기 위해 물가의 높은 누각으로 조성을 했고, 국남지는 무왕 때 사비성 남쪽에 연못을 파고 못 가운데는 방장선산을 상징하는 섬을 조성하고 호 안에는 능수버드를 식재하였습니다. 석연지는 의자왕 때 화강 암질에 둥근 어항과 같은 생김새로 지어서 연못을 식재했는데 국남지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정전법이라고 격자형 구획으로 시가지에 가로막을 형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대동사강이라는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는 경주의 안압지와 포석정 곡수거가 주요 유적으로 남아있는데, 안압지는 동궁과 월지로 불려지고 있고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해안 풍경을 묘사한 정원이며, 왕과 신하들이 정적인 위락공간으로 연회와 뱃놀이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포석정 곡수거는 왕의 위락공간으로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즐기는 유상곡수연 유적이 있습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에는 귀족의 별장인 사절유택이 있는데, 그 뜻이 귀족들이 계절에 따라 자리를 바꿔가며 놀았다고 해서 사절유택이라고 합니다. 또 이 시기에는 벼서풍습이 생겨났는데, 최치원이 벼슬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은거 생활을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시대의 정원입니다. 고려시대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강한 대비효과와 사치스러운 양식이 발달하고 시각적인 쾌감을 주기 위한 관상 위주의 정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송나라 시대 수법을 모방한 화원과 석가상 기법이 발달하고 휴식과 조망을 위한 정자도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만월대와 문수원 남지가 있는데, 만월대 궁원은 궁궐 정원으로 풍수 지리 사상의 영향으로 명당 자리를 찾아서 도읍을 정했고, 중국의 영향으로 석가상 기법이 처음으로 쓰이고 화초를 수입해서 화려하고 이국적인 분위기의 화원을 조성했습니다. 문수원 남지는 사찰 정원으로 고려 선종 때 춘천 청평사 경내에 조성된 고려시대의 대표 정원입니다. 고려 충렬왕 때는 내원서라는 궁궐의 정원 업무를 맡아보던 관청이 있었는데, 시험 문제로 잘 나오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정원의 특징은 중국의 모방에서 벗어나 한국적 색채가 짙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풍수 지리 사상에 따라서 후원식과 화계식 정원이 발달하고, 이외에도 신선사상, 음양오행사상, 유교사상, 은일사상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문헌들이 있는데, 강희안의 양화소록은 조경식물 최초의 문헌이고, 유박의 화암수록,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유거의 임원경제지 등의 문헌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조경관리부서는 세조때 상림원, 세조때 장원서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시대별 조경관리 관청을 묻는 문제가 몇 번 나왔는데, 고려시대 내원서와 조선시대 상림원, 장원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궁궐정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경복궁과 창덕궁, 그리고 창경궁과 덕수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은
태조 3년에 건립이 되었고 경복궁 안에 있는 경회로는 공적 기능 수행으로 사신을 영접하고 연회 장소로 이용이 되었고 교태전은 왕비를 위한 사적 공간으로 쓰였고 자경전은 대비가 거처하는 침전으로 대비의 만수무각을 위한 상징물로 화문담과 십장생 굴뚝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창덕궁은 태종 때 궁궐 안에 정원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고 창경궁은 세종 때 창덕궁 옆에 지어졌습니다. 덕수궁 내에 있는 석조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영국 사람 하딩이 설계하였고 침상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식 정원으로 분수와 연못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식 정형식 정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의 민간 정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민간 정원이 많이 발달했는데 주택정원과 별서정원 그리고 누와 정자가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인 주택정원으로 인해번의 성교장, 강릉에 있고 유의주의 운주로는 전남 구례에 있습니다. 별서정원은 세속을 피해서 자연 속에 은둔하는 유교사상과 은일 목적의 도교사상이 반영된 소박한 주거지로 통일신라 때 별서 풍습이 시작돼서 조선시대에 발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세원과 부용동 원림, 소석지원, 다산초당 원림이 있습니다. 먼저 소세원은 양산보가 전남 담양에 지었고 부용동 원림은 윤선도의 정원으로 전남 안도 복일도에 있고 서석지원은 정영방이 경북 영양에 지었고 다산초당 원림은 정약용이 전남 강진에 조정하였습니다. 각각 별서 정원마다 특징도 있는데 예상 문제에서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별서정원 4개와 주택정원 2개, 인해번의 성교장과 유의주의 은조로 잘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에는 누와 정자가 발달했는데 전북 남원의 광안루는 황희 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누각으로 신선사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래정 지원은 강릉 인해머리 성교장 행랑채 바깥에 있는 정자로 방지 방도형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경의 개념과 동서양의 조경 양식에 대해 학습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120문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